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켈레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켈레근이라고 하는 건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우리가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죠.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켤레라는 말은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죠.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래서 켤레근의 핵심은 중간에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의 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는데 한 근이 예를 들어서 p 더하기 q 루트 m이다. 자, 무리수죠. 무리수. 이게 무리수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입니다. 이 켤레근에 대해 이 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보통. 그래서 이 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한 근이 이겁니다 라고만 제시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얘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일 때 나머지 한 근이 p 빼기 q 루트 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a, b, c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전제가 없이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건데 웬만하면 열의 9은 이거 확인 안 해도 답은 풀립니다. 좀 오버해서 이야기하면은 99% 이상 풀립니다. 이거 확인 안 하더라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빼기 q 루트 m이다. 이건 절대 말을 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근이 p 더하기 qi입니다. 복소수죠. 그럼 말을 안 해도 나머지 한 거는 p 빼기 qi, 켤레 복소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도 주의사항, a, b, c 개수가 반드시 실수여야 됩니다. 이 실수라는 조건 없이 이걸 풀면 바로 틀립니다. 알겠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복소수 같은 경우는 조금 학교 선생님이 조금 고약하시다? 조금 학생들에게 틀리기를 강력히 바라는 그런 문제에서 낼 때 이렇게 내버리면 틀립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 ABC가 실수다 라는 말을 잘 확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수로 확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켤레근을 써도 거의 맞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근이 P 더하기 QI면 나머지 한 근은 P 빼기 QI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를 무리수입니다. 정수와 0과 1 사이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 이 소수를 무리수의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까지 뭔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에서 여러분들 수일 가면 이거 엄청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 자체를, 이 문장 자체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루트 2 있죠? 루트 2는 약 1점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얘가 지금 정수고 얘가 지금 소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3 때도 다루는 내용인데 무리수, 그러니까 루트 2죠. 여기서는 정수와 자 1입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의 소수의 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1 정수 더하기 0. 얼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나타낼 때 이 소수를 무리수의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부분 이 말인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부분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수여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시작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확인했죠? 유리수, 개수, 유리수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5 더하기 1의 소수 부분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루트 5 더하기 1의 소수 부분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자, 모든 무리수는 정수와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소수 부분이 문제예요. 소수 부분이. 이 소수 부분은 루트 2 같은 경우는 1.414 얼마인데 그 뒤는 알 수 없죠. 물론 뭐 억지로 구하면 할 수는 있지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루트 2에 이러면 1 딱 떨어지지만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0. 얼마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궁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 부분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소수 부분의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1만 가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무슨 말이냐면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1이죠. 그죠?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 얼마니까 1을 빼버리게 되면 소수 부분이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항상 노출돼 있죠. 예를 들면은 루트 5 더하기 1이라는 게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소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무리수에서는 정수 부분만 알면 소수 부분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 루트 5 더하기 1의 소수 부분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근이. 그러면 이게 루트 5 더하기 1은 루트 5가 2. 얼마죠? 2. 얼마니까 1을 더하면 얘는 약 3. 얼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수 부분은 3일 테고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 루트 5 더하기 1에서 3을 빼주면 됩니다. 정수 부분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루트 5의 빼기 2가 됩니다. 이게 소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그 소수 부분이래요. 근데 요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이 상태에서 켤레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이 루트 5 더하기 2겠구나 하면 바로 틀립니다. 자, 다시 근의 공식 보세요. 근의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게 켤레근에 대한 개념인데 루트가 밖에 있죠. 오른쪽에 있죠.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부호를 바꿔야 돼요. 이해하죠? 이 상태로 바꾸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5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근데 보니까 익숙하죠? 뭐가 익숙합니까? 자, 요거. 요 방정식의 개수의 위치와 이 방정식의 개수의 위치를 보세요. 개수가 대칭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요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와 다시 밑에 적겠습니다.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와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5였어요. 이렇게. 근데 질문하고 있는 cx 제곱의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개수의 위치를 보니까 대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근은 역수입니다. 얘와 얘인 겁니다.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잡아도 상관없을 테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유리화 시키게 되면은 2 빼기 루트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2 빼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2 플러스 그죠?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이게 지금 알파, 이게 지금 베타, 뭐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아니면 이게 알파, 이게 베타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질문은 절대값 안에서 빼래. 자, 절대값 안에서 빼게 되면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빼버리면 2는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답은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런 형태 많이 나오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 앞에서 이거 문제 푸는 팁입니다 라고 설명해 줬던 내용이 결국 그냥 가볍게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참고하세요, 이거. 자, 그러면 a에다가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에 더하기 b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유리수 부분이 3이 나오죠. 3a 더하기 또 2루트 2가 나오니까 2루트 2a 루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루트 2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수 부분 예 정리해주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유리수죠. 그 다음에 얘도 유리수죠. 얘는 무리수입니다. 그럼 이제 무리수의 상등 조건에 의해서 3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 되고 2a 더하기 b가 0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b가 마이너스 2a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c는 a가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요 방정식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근이 이건데 나머지 한 근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는 그대로 가고 ax 제곱에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루트 2x에 c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a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 2차 방정식이라는 말 보이죠? 그럼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a를 다 날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식이 x 제곱에 빼기 2 루트 2x에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보세요. 한 근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2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니까 이 근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면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지금 곱해서 요거랑 여기 원래는 곱해서 1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1 빼기 루트 2 1 빼기 루트 2가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루트 2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라는 거지. 자, 그래서 루트 2 빼기 1을 생각해 보세요. 루트 2 빼기 1.
이렇게. 그러면은 얘 두 개를 곱하면 1 되죠. 괜찮죠? 여기 마이너스 붙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니면 그냥 근의 공식에 넣든지. 그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근이 알파가 1 더하기 루트 2다 라는 말은 나머지 한근은 얘라는 이야기입니다. 루트 2 빼기 1 이렇게. 이게 지금 베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빼기 베타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루트 2 빼기 루트 2 빼기 1분의 1이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는 유리화시키게 되면은 자, 1 더하기 루트 2에 빼기 유리화시키면은 루트 2 더하기 1 되겠죠. 그러면 답은 얼마? 0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됩니다. 앞에 설명했던 대로 이게 유리수라는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틀리면은 거의 다가 알고도 틀리는 문제. 자, 이렇듯이 여기 보면은 무리수니까 무리수의 상등 조건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르게 바꿔주게 되면은 한근이 1 플러스 i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복소수죠 이게 지금. 그래서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식에 대입을 해서 뭘 이용한다? 복소수의 상등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떨 때?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괜찮죠?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켤레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켤레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실수라는 걸 실수 또는 개수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두 실수 PQ라는 말 나오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두 허근. 자, 실수라는 말 확인했죠. 자, 여기 1이니까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입니다. 근데 Z1과 Z2를 가진다라는 말은 말 안 해도 얘는 켤레근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Z1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가정을 한다면 Z2는 켤레근 A 빼기 BI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Z2를 Z1 바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가정하는 순간 A는 실수죠. 실수. 그 다음에 B는 0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B가 0 돼 버리게 되면 이게 날아가면서 이게 같아집니다. 근이. 그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말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B가 0 되면 안 돼요. A는 상관없습니다. A는 뭐가 되든 상관없고. 자, 일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Q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자, Q라고 하는 자리는 두 근의 곱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구해보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죠. 서로 켤레근 관계니까. 켤레 복수식을 곱하면 얘가 지금 Q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제곱을 하는 순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죠? 두 개를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B는 0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와 0보다 큰 애를 더한 겁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Z1이 이 Z2와 같다. 자, Z1은 A 더하기 BI고 Z2는 2배의 A 빼기 BI죠.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B가 0이 아니면서 실수해야 되겠죠. 실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에 플러스 3bi가 0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a가 실수죠. 3b도 실수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려고 하면은 복소수 상등 조건상 a하고 b 둘 다 0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b가 0 되면 안 돼요. 그죠? b가 0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이런 PQ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존재한다고 돼 있죠? 네, 틀렸습니다. 기억은 맞고. 괜찮죠? 자,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는 Z1과 Z2를 곱해서 1되면 곱이 1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여기 Q가 1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Q가 있는데 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두근의 곱. 이게 1이면 이 말입니다.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복소수에서 엄청나게 설명했었는데 곱해서 1 됐다. 이거는 반지름이 1짜리, 그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위를 움직이는 어떤 복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Q가 1이면, 자, Q가 1이면 이 말이죠. 그지? 그럼 Q가 1입니다, 여기. Q가 1이면 P랑 Q랑 대해서 1이다라는 소리는 P는 100% 0이다라는 이야기죠. 그지? 자, 근데 P는 어떤 자리냐면 P는 두근의 합자리입니다. 그죠? 자, 두 개의 합자리. P는 2A입니다. 2A. 요 켈레 복소수. 요거랑 요거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0이다는 소리 A가 0이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 자, 반지름 1짜리인 원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무 복소수나 하나, 아무 복소수 뭐 Z1을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어떠냐면 제곱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켤레 복수끼리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됩니다.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 됩니까? 두 개 더하면 1 돼요? 안 되죠. 그죠? 0 돼버립니다. 이 경우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Z1과 Z2를 곱해서 1이다 라는 소리는 Q가 1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두근의 곱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 복소수를 잡아놨으니 이렇게 잡아놨으니 두 개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1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복소수는 반드시 반지름 1짜리인 원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1이면 P가 1이면 다시 Q가 1이면 이 말이죠. Q가 1이면 이 말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더해서 1이다. 이 말은 P가 무조건 0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0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P가 0이 안 되는 케이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복소수의 상등 조건과 켤레 복소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이 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신에 요 니은만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수 PQ에 대하여 이 말은 우리가 정수라는 말은 실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PQ가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모양이 앞에 문제와 똑같죠. 자, 그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허, 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Z1과 Z2가 켤레 복소수 사이의 관계라는 거, 켤레 복소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 Z1은 A 더하기 BI로 잡으면 Z2는 A 빼기 BI입니다. 자, 이때 A는 실수고, 그죠? 자, A는 실수고 B는 0이 아닌 실수입니다. 왜?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B가 0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0 되면서 같아져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B는 0이 안 돼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니은을 보게 되면 기역과 디귿은 앞에 문제와 똑같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에서 여기가 2였죠, 2. 근데 이게 어떤 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Z1, A 더하기 BI와 K 곱하기 Z2, A 빼기 BI가 서로 같으면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요거 넘기면서 A로 묶어주게 되면은 1 빼기 K에 A는 A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면서 넘기면 더하기 B에다가 1 더하기 K에 I는 0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복소수의 상등 조건상 1 빼기 K의 A는 0이 돼야 되고 B 곱하기 1 더하기 K는 0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B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죠. 애초에. 그럼 이거 날려버리면은 얘가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K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K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A가 0 되는데 이렇게 되는 A 값은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는 뭐밖에 없냐면 A가 0이니까 BI밖에 안 되겠죠. 이 BI입니다. 그러면 Z2는 마이너스 BI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켈레 복소수니까. 이해되죠? 자, 이때 P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P를 보게 되면은 두 근의 합자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0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 켈레근에 대한 내용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첫 줄에서 벌써 끝 결정이 났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말 안 해도 그죠? 알파 바가 되고 얘는 2분의 1 빼기 루트 3i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걸 구하래, 이걸. 근데 차수가 너무 높죠? 차수가 높은데 이 숫자를 보세요, 숫자. 너무 익숙하죠, 이제. 반갑게 봐야 됩니다. 얘는 60도 회전입니다. 복소평면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60도 회전. 그 말은 이 알파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됩니다. 6제곱 하게 되면 1 돼버립니다. 6번 돌면. 되겠죠? 이거 알고. 근데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알파 6승의 빼기 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F의 알파 6승의 빼기 알파인데, 얘는 벌써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F의 1 빼기 알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 뭐, 알파 정도는, 1 빼기 알파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F의 1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빼기 루트 3i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방금 이게 근이면 이게 반드시 근이 되죠. 켈레 복소수. 근데 그 방정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래요. 근을 집어넣으래. 이거는 그냥 0이죠, 0.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켈레 복소수와 그 다음에 오메가가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한 번 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수가 실수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근이면 100% 얘가 근이다. 근데 요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얘야, 얘. 그럼 당연히 근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죠.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놓을 수 있도록 해요. 웬만한 책들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알파를 가진다. 허근 알파? 그럼 확인해야죠. 요 개수들이 실수인지. 왜? 허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건 알파 바일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밑에 실수 p의 값의 곱을 물어봤어요. p는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근이 알파. 자, 한근이 알파. 자, 알파가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거는 알파 바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A 빼기 BI입니다. 이렇게 정해졌죠? 이렇게. 자, 이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의 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조건식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a죠. 자, 2a가 되는 얘가 P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얘가 p 더하기 3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식을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래. 알파 세제곱이라는 말은 a 더하기 bi의 세제곱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싹 다 전개해 봐야 됩니다. 조건들을. 자, 그 전개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바로 적겠습니다. a 세제곱 빼기 3ab 제곱에 더하기 3a 제곱 b에 빼기 b 세제곱의 i가 됩니다. 자, 얘가 실수라는 이야기는 얘는 모르겠고 뭐 0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얘 무조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3a 제곱 b에다가 빼기 b 세제곱이 0 돼야 된다라는 걸 아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b로 묶어보게 되면 3a 제곱에 빼기 b 제곱이죠. 이게 0 됩니다. 근데 이게 b가 거슬리네요. b. 자, 처음으로 돌아와 보세요. b는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 근데 이 b 이게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도 b는 0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a는 실수고 복소수를 가정할 때 a는 실수고 b는 0이 아닌 실수라 해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자, b는 0이 아닌 실수. 이유는 허근을 가지니까. 허근 알파를 가지니까. 그죠? b는 0 되면 안 됩니다. b 0 돼버리면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0이 아니니까 얘는 날려버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게 0 돼야 되니까 b제곱이 3a 제곱과 같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조건이 3개 있습니다.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이 3개를 적절히 섞어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실수 P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B제곱짜리 여기 B제곱 보이죠? B제곱이 A 세제곱인 거 보이죠? 여기 A 세제곱을 탁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A 세제곱 4A 제곱 되겠죠? 그래서 4A 제곱이 P 더하기 3 그 다음에 2A가 P라고 되고 얘를 A를 2분의 P라고 고칠 수 있겠죠?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A제곱 4분의 P제곱이 P 더하기 3과 같아지고 정리하면은 P제곱에 마이너스 P에 빼기 3은 0이 됩니다. 요런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근데 이걸 풀어서 나오는 P 값을 더하라 곱하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방정식을 풀지 말고 바로 두 근의 곱을 생각하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조금 심화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센시 단계나 아니면 일품, 블랙라벨 웬만한 책에서는 이 문제 한 번씩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근과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연습하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MN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그 중 한 건을 알파라고 하자. 알파가 허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개수들이 실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실수 MN이라는 말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확인됐으면 이 방정식에 한 허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 알파 바가 됩니다. 켤레근 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두근의 합이죠. 이게 4m 됩니다.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알파바를 구하게 되면은 3n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알파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알파 플러스 1이면 나머지 하나는 안 봐도 알파 플러스 1의 바.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 바 플러스 1이라는 소리입니다. 두근이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바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두근의 합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게 2n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두근의 일단 요거 정리부터 할까? 지금 위에서 얘가 지금 4m이라고 돼 있죠. 4m이니까 대입을 해서 4m 더하기 2가 2n이 될 테고 2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서 식 하나가 2m 더하기 1이 n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두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1과 알파바 더하기 1을 곱하면 얘는 여기서 m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m 더하기 2다. 자, 좌변을 전개하게 되면은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이 m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얘가 위에서 3n이라고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 4n이라고 구해놨죠. 4m. 4m 더하기 1이 m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n 자 3n 더하기 3m이 1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랑 적절하게 연립을 하면 m값과 n값 나오겠죠. 이 식 다시 정리하지 말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바로 여기 n 자리에다가 요 2m 더하기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에다가 2m 더하기 1 그죠? 더하기 3m이 1 되고 자 9m이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 값이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죠. 자, m 값이 마이너스 9분의 2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분의 4 1 더하면은 9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n 값은 9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 값과 n 값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9분의 3 약분시키면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켈레근이라는 이 내용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한 근이 한 허근이 이렇다. 그럼 자동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바다라는 거.